두 번째로요. 소금은 우리 몸속에 지방을 흡착,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파울로 의대는 2008년에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나트륨은 지방과 지단백질을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매일 3g 정도로 제한했더니 지방과 지단백질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방고등어 만드는 중이죠? 알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예, 고등어의 그 기름을 빼기 위해서 소금으로 지금 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선을 소금에 절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그 생선이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시간이 좌우됩니다. 우리 몸속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니까 혈액의 정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혈압이 또 낮아집니다. 이 내용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의대에서 실험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3g 이내로 제한해서 섭취토록 했더니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고지혈증이 되더라. 이런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상파울로 의대는 2008년에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나트륨은 지방과 지단백질을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매일 3g 정도로 제한했더니 지방과 지단백질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코넬대에서는 소금을 더 적게 섭취할수록 많은 고혈압 환자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실험한 바가 있습니다. 소금과 고혈압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국내 모 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소금이 배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소금물을 1%를 먹이고요. 한쪽 그룹은 맹물을 먹였습니다. 자, 그리고 3주 후에 변화를 보니까 소금물을 먹인 쥐는 혈압이 점점 상승해서 맹물을 먹인 쪽보다 약 50 정도의 혈압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라고 이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맹물을 먹이고 다른 한쪽에는 염도 1%의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두 그룹의 혈압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혈압이 올랐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소금물을 먹인 쪽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 3주 후에는 맹물을 마신 쪽보다 수축기 혈압이 50 정도 높았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는 소금을 먹인 쥐가 혈압이 올랐지만 실험한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죠. 자,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한 뒤에 매일같이 1%의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1%면 쥐의 몸에 있는 그 전해질 농도보다 한 3배, 4배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매일같이 1%를 먹이고 소금 배설이 안 되게 조치를 취하니까 3주 후에는 쥐의 몸속에 하루 먹을 소금량의 21배나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쥐가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고혈압을 높인다는, 혈압을 높인다는 주장대로 몸속에 물이 많이 들어차 있으니까 혈관 내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전혀 소금물을 투여하지 않은 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낮아지는 듯 했다가 결국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졌느냐? 소금이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을 흡착 배설하는 기능이 있는데 소금을 먹이지 않으니까 지방을 배설하지 못해서 고지혈증이 된 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진 겁니다. 목포대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소금의 고혈압 치료 기능을 나름대로 증명해주는 실험들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산 천일염을 가지고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これを実際高血圧の人にやってみたら大体1ヶ月ぐらい飲ませると血圧が下がった例がいくつもあったんですね。 여기는 이제 올드 뉴스와 그런가 하면 미국 코넬 의과대학팀에서 고혈압에 관한 정서를 뒤집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요즘 최근 논문에는 어떤 것이 발표되고 있냐면은 소금을 적게 먹었을 경우 더 많은 그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KBS에 방영된 내용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내용 때문에 국산 천일염의 고혈압 치료 효과를 임상실험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국산 천일염이 고혈압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내산 천일염이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외 병원에 의뢰해 인체 적용 시험을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천일염의 경우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워낙 저염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금을 조금 더 섭취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을 하루에 2리터를 섭취하라고 권장하죠. 자, 물을 2리터를 섭취하는데 거기에 우리 몸속의 생리식염수 수준인 병원에서 꽂아주는 닌겔 수준인 0.9%의 염도를 맞춰서 섭취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 약 26g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0.9%의 생리식염수 상태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물 0.5리터에 소금 6g을 섭취할 것인지 아니면 물 1리터에 소금 13g을 섭취할 것인지 아니면 물 2리터에 생리식염수 0.9%인 26g의 소금을 섭취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소금을 섭취하되 좋은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간수가 들어있거나 중금속이 들어있거나 가스가 들어있는 이런 소금은 우리 몸속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금을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을 조금 더 섭취할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하는 논쟁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물을 섭취할 때는 0.9%의 생리식염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소금 13g에 1리터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소금 26g에 0.9% 생리식염수인 2리터를 마실 거냐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은 2리터를 마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물은 좀 더 마실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